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레이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국민은행 자기소개서 5번 문항 분석입니다. 네, 유니버셜 뱅커. 네, 작전명 5번 문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는 인재임을 입증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자소서 우선순위를 말해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5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1.2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것들,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잘, 여러분들 판단해서 이제 좀 잘 흡수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각설하고, 이 5번 문항.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제 UV, 자,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지원자분들한테 디지털 역량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고 정말 저희 때랑 다르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구나. 자, 근데 저도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면이나 루트를 통해서 빠른 변화가 이제 이뤄지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취업준비생분들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이 디지털 역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IT나 실제 이 디지털을 준비하는 친구에 국한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일반 회원을 뽑을 때부터 디지털 역량을 본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게 무서웠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정말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자신이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그 취업마저도 정말 여러분도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선배들이 은행원 되는 걸 봤는데 근데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데서 이 지점 은행원으로서의 생존력을 가지려면 내가 DT 영향을 쌓았는지 이제 이런 걸 자가진단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실제로 실무에 허덕이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뽑을 때서부터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지털 역량을 본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이라는 게 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인공지능도 하고 뭐 빅데이터도 하고 뭐 파이썬도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를 이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모른다. 자,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냥 준비하는 역량만 가서 쌓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들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결국 이 디지털 채용의 사실 근본 원인은 내가 이제 이렇게 파이썬이나 뭐 이제 이런 클라우드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역량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때 가서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관련돼서 뭐 이제 중요하다 하니까 뭐 금융 자격증 따면서 또 이제 이런 디지털 역량 쌓기 위해서 그런 관련돼서 뭐, 뭐 동호회나 뭐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같이 그룹핑해서 뭐 대회도 나가보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뭐 이런 걸 활동했었을 텐데요. 뭐 파이썬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쓸 것인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이건 거 했다. 자, 이렇게 글의 흐름이 쓰여지게 되면 이 디지털에서도 이 상위 레벨의 이런 면접이나 이런 그걸 볼 때 갈리는 겁니다. 아예 디지털에 도태된 준비를 못한 경험들을 준비 못한 분들 그리고 디지털을 막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또 여기 안에서도 이걸 왜 어떻게 쓸 것인지 이해한다든지 말하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5명에서 하나 되는 게임인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은행권이 찾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아직 학생인데, 이게 어떻게 제가 쓰일 줄 알고 그냥 디지털이라고 하니, 이런 거 그냥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준호프로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여태까지의 이런 그 금융권이나 은행권, 특히 뭐, 카드나 손보사나 이런 생명사까지, 이런 흐름을 보면,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금융권들이 이런, 뭐, 비대면이나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구나.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KB 국민은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KB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좀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비가 없는 것입니다. 장비가 없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시 실제로 말하면은 뭐 정말 큰 장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장비가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거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클라우드의 반대말은 이제 온 프레미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서버 장비가 있어야 된다. 하드웨어가. 자, 그 하드웨어 장비들은 뭐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HP라든지 뭐 델, 네, 이런 제조사들에서 엄청 대형의 장비를 서버로 들어오고, 이 서버는 뭐다? CPU랑 메모리가 있을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디스크는 그 스토리지라는 저장 장치가 하고 있는 거다. 자, 이 스토리지는 SSD 방식이 있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서버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이 온프레미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증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근데 클라우드는 정말 이거를 하나의 어떤 정말 큰 단위로 하나를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걸 논리적으로 계속 서버나 그 메모리, 그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에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막 추가될 때 그러려면은 뭐 수많은 데이터들이 막 쌓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클라우드 시대에는 그냥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고, 온프레미스는 용량이 부족하면 또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증설해야 되는 거, 이 차이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제 왜 중요하냐, 이런 거를 왜 여러분들이 뭐 인문계고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물어볼까? 자, 왜 물어볼까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걸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앞으로 이걸 활용할 것인지, 왜 지금 금융사가 이 클라우드라는 것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안에서 또 KB 국민은행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왜 클라우드부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근간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이런 네이버나 카뱅의 빅테크들 기업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이 기존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 이미 네이버는 실제로 모바일이든 실제 이 홈페이지 많이 쓰고 있죠. 홈페이지는 네이버가 뭐 기본 그 검색 프로그램이니까. 네, 카카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근데 이 플랫폼에 뭘 할 수가 있다? 올해 8월 1일에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그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면서 이 실제로 이런 그 통과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오케이만 하면 모든 카뱅이든 네이버에서도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KB 하나은행 등 그런 은행에서 있는 그 고객의 개인 고객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요청하면 다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은 이건 지금 제가 이 한 은행에 맞춰서 얘기한 건데, 모든 그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나 이렇게 보낼 뿐만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금융공사도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보험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가진 이런 모든 기관에서 또 이런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그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의 어떤 고유의 힘이었는데, 뭐 보험개발원이 그런 자동차 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힘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거를 개인이 그 전속 요구권에 대해서 승인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산업 간에서의 정보를 다 이런 네이버든 카뱅도 받고 이 KB 국민은행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전속 요구권만 승인만 해주면. 자, 근데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막 쌓일 건데 그 데이터가 아까 뭐죠? 결국 용량이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은. 자, 여러분들의 실제로 컴퓨터에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서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 데이터들이. 근데 이렇게 광대한 데이터들은 뭐 실제로 뭐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라클 DB를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 뭐 오라클이나 뭐 그 TMS 데이터에 그 티베로라는 뭐 DB도 있는데 결국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데이터를 막 받아서 쌓게 되면은 그것도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이렇게 수많은 기관에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받아들일 텐데 당연히 뭐다? 용량이 금방 부족해질 거다. 그러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이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뭐다? 이런 물리적인 온프레미스라고 그래서 이런 실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런 물리적인 장비를 또 구매하고 또 설치하고 또 그걸 세팅하고 이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데이터가 증폭되는 거에 대해서 그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시대에는 뭐 MVP라든지 그 AWS라든지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미 그런 거를 대규모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다? 그냥 우리 이 정도만 더 쓸게요라고 그냥 요청 한 번이면 이 폭증하는 이 마이 데이터 이런 이런 데이터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인프라가 이미 금방 끝나는 거, 대응력이 빨라지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이런 거에서 마이 데이터에서 이런 각 기관에서 이런 걸 받아올 거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많이 받아온 걸 기반으로 뭘 할 거다? 여러분들 뭘 할 거다? 디지털이나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배워주세요. 자, 저 준호플로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 P2P나 오픈뱅킹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면은 한 번 정도는 언급해 주는 게 좋지만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마케팅 위주로 이 문항을 쓰는 게 가장 좀 적절히 쓰겠다. 그리고 뭐 기타 디지털 분야가 뭐 거의 결국 뭐 AI나 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겠죠. 뭐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자, 기업들이 이 IT 인력한테 원하는 게 있고, 이 실제 이 유비라고 뭐 이름 거창하게 만들어놨지만 이 기업금융, 개인금융 하는 분한테 원하는 거 뭐냐? 결국 기존의 비즈니스, 금융 업무들을 빨리 이해를 해서 뭐 은행원이면 은행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빨리 이해하고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이해한 다음에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해줄 사람이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직 개인금융 같은 경우는 그 리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지만 기업금융이나 이런 IB 이런 데는 아직 그런 성공 사례가 되게 표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근할 때는 일단은 취준할 때는 개인 금융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럼 내가 그 실제로 회원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막 그 금융 업무를 빨리 취득해서 하고 나열을 이런 디지털 역량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해 보겠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창출했냐. 자, 대학교 때 자, 다시 내재의도로 봤을 때 카뱅하고 네이버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출현으로 인한 급변하는 금융 은행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자,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들어서 자, 카뱅, 네이버 등의 빅데이터 기업들 출현으로 인한 급변하는 금융은행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잘 대응 준비해온 지원자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건 뭐 누구나 아시는 거죠.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새로운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창조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을 결과물로 입증하라. 자, 여기서 이 문항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기업도 못하고 있는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했냐, 그런 결과물을 내줄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학부를 다닐 때 요즘에는 다 모든 게 이 디지털 마케팅이나 자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모바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었던 경험, 자, 학교 다니면서 뭐 동아리를 했을 때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결국 관심이 있었냐 아니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이런 디지털 모바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경험에 관심이 있느냐 정도를 보는 거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자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실제로 그 IT 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 내가 비즈니스 이렇게 몸담았던 곳에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실제 이런 그 클라우드 펀딩 투자도 받아보고 또 그런 상품을 어디다가 올려가지고 판매도 해보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활용했던 경험들로 써도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에 있는 IT 플랫폼들, 여러분들 뭐 가장 제가 지금 접근하기 쉬운 건 뭐 유튜브, 뭐 네이버,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페이스북,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뭐 틱톡 이런 거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카카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뭔가 비즈니스를 활용했던 경험, 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데이터라고 봅니다. 자, 아까 제가 기존의 금융 지식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금융 지식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 은행원이 되기 위한 뭐 기본 자격증들 있죠. 그런 거 따고 그 다음에도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나중에 내가 이제 그런 기본 은행원이 되는 뭐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서 일을 막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KB국민은행의 이제 실제 디지털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네 이제 현장에서 그런 회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IT로 이제 도입을 했으니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고객한테 이런 대응을 한번 해봐. 자, 이 플랫폼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은행에 입행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받게 되는 이 PC 안에 뭐가 설치될 거다? 어떤 웹 형식이든 C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형식이든 어떤 하나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 설치가 될 거다. 내가 은행 창구에서 은행 내 업무를 기존에 하면서도 그럼 이런 플랫폼이 설치가 되면서 뭐가 될 거다? 마이데이터 기반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계속 이렇게 막 누적돼서 쌓이게 될 거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플랫폼이 주어진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식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들에 대해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 자, 이거를 고객이 왔는데 고객이 제 개인정보 종속 요구권을 승인을 해서 내 이 고객에 대해서 딱 이런 플랫폼에서 조회를 딱 걸었더니 이거를 뭐 보험개발원이라든지 실제로 여기서 타 기관에서 이제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실제 고객 상황에 맞게끔 내가 대면하면서, 자,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하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를 취합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그게 빅데이터 활용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미 이 플랫폼 안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줘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겠지만, 근데 이 플랫폼에서 이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이 마이데이터를 받아온 이런 데이터들을 뭘 할 거다?
가공을 하는데 어떤 걸 기술하냐면 파이썬으로 할 거예요. 파이썬. 자, 여러분들. 결국 미안한 얘기지만 파이썬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행원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파이썬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 문항에서는 내가 이런 환경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나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공부했고 또 이런 파이썬 안에는 AI나 빅데이터 기술 개발하는 거 있어서 그런 외부 기관에서 크롤링도 해보고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가공하는 것도 제가 업무 자동화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를 이런 플랫폼 안에서 내가 실제 금융 업무 지식도 알고 있고 이렇게 마이데이터로 오는 거를 파이썬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은행권이나 이때 금융권들이 노리고 있는 거. 자, 내가 은행원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DT로 말한 이런 마이데이터 기반의 파이썬 환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이해한다는 듯이 여러분들 사례나 경험을 설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DT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고 클라우드에 대한 용어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제가 말한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디지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유튜브나 실제로 여러분들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요즘 SNS 이런 플랫폼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 성공 사례 그 중에서도 은행이나 금융권의 어떤 이런 비즈니스 성공 사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런 마케팅에 대한 기법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도 마케팅에 대한 기본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다 사람의 기본 심리를 이해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뎁스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플랫폼 활용 능력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그냥 이거 보지도 마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역량에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했던 경험을 약간 이렇게 플랫폼화 시켜서 이해한다든지 써도 됩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이런 경험이 비슷하게 학습했던 경험이 있으면 써도 되지만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준비하다가 이런 거 놓치셨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했던 무에서 유를 창출했던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파이썬 관련돼서 이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 이런 거 대학교 때 무에서 유를 창출해서 비즈니스 알바할 때도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만 써도 괜찮다.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너 그냥 파이썬 해봤냐?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죠? 자,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지원자 직군이든 이런 UV 직군 분들을 타겟으로 하든 공통적인 어떤 디지털 강의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학습을 해서 이 디지털 관련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도입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다시 보시고요.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다시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좀 횡설수설 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또 관련돼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써야겠구나라고 감을 잡았으면 합니다. 네. 구독은 목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